자, 계속해서 중복순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얘는 중복이 허용됩니다. 중복이 허용. 이 차이예요. 우리 그냥 일반 순열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선 중복이 허용된다라고 하고요. n개를 중복 허용해서 r개를 나열한다 라고 하면은 이때 n-r이라서 n의 r제곱으로 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숫자 1부터 9까지 이제 9개의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9개의 수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요. 왜냐면 비밀번호 만드는 거죠. 이제 0은 뭐 0부터 합시다. 아니 그냥 1부터 할게요. 0은 빼고 1부터. 이랬을 때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9개. 근데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100의 자리도 몇 개? 9개. 그 다음에 1의 자리도 9개. 10의 자리도 9개. 1의 자리도 9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9의 4제곱이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9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 뽑을게요 하면은 9의 4제곱.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맞죠?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하면은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가 있을 때 이 n개를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알파벳 a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2개가 있어요.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 합니다. 그럼 원래대로는 5팩토리얼인데 a끼리 b끼리는 동일하죠. 그래서 a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b끼리도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b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제외해 줍니다. 그걸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a끼리는 서로 다른 건데, a끼리는 서로 같은 건데 a1, a2, a3이라고 서로 구분을 해봅시다. 그럼 a1, a3, a2, 그 다음에 a2, a1, a3, 그 다음에 a2, a3, a1, a3, a1, a2, 그 다음에 a3, a2, a1, 총 이렇게 원래는 6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 6가지가 모두 동일하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 한 개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그다음에 B1하고 B2도 마찬가지 2개니까 2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n팩토리얼로 곱하고 PQR 각각 겹치는 것만큼 곱해서 이제 곱한 걸 나눠줍니다. 팩토리얼을. 이게 결론적으로 뭐야? 이제 분모가 중복되는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중복해서 셌죠. 같은 것들을.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이제 특정한 이제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특정한 r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이 r개를 고정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고정시켰다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r 팩토리얼을 통해서 순서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순서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계산을 통해서. 이 개념이 좀 어렵죠? 문제를 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8번부터 봅시다. 서로 다른 4통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헷갈립니다. 숫자를 보니까 4의 세제곱 또는 3의 4의 4제곱일 것 같은데 헷갈려. 4파이 3이냐 3파이 4냐. 이때는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r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무방합니다. n과 r의 대소 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n 파이 r은 n의 r제곱인데 이때 대부분 이거는 밑에 있는 n은 움직일 수 없는 것 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r은 얘는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작은 게 들어옵니다.
그럼 편지는 이동을 하고요. 우체통은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밑에 오는 건 뭐예요? 우체통이고요. 편지가 지수로 올라갑니다. 정답은 81.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지가 4통이 있어요. 우체통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의 종류는 몇 개? 3개. 다음 편지도 3개. 다음 편지도 3개. 다음 편지도 3개인데 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ABC 세 여관에 5사람이 투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여관에 5명. 사람이 움직일 수 있죠? 243.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5의 세제곱. 중복을 허용해서 5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와 5자리 정수의 합.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중복을 허용할 수 있어 다 좋은데, 0이란 존재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4자리 정수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에 5개, 5개, 5개. 그 다음에 5자리 정수도 제일 앞에 만자리에 이렇게 숫자가 4개밖에 올 수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더하세요. 굳이 뭐 계산하진 않을 겁니다. 뭐 좀 크긴 하네요. 정답은 3000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125, 이게 625라서 더하면 4 곱하기 800, 750, 1500, 3000 나오긴 하네요. 계산도 해줬어요. 12번 이진법으로 나타낸 5자리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진법이면은 숫자 0과 1만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5자리 수의 개수라고 하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앞에는 무조건 1로 와야 됩니다. 이게 0이면은 그때부터 4자리가 되는 거예요. 5자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앞에가 1이고 나머지 뒤에 4자리는 숫자가 0 또는 1인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 정답은 16. 집합 A는 1부터 6까지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B는 A, B, C를 공역으로 할 때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지. 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그 다음 2도 3개, 3도 3개, 4도 3개, 5도 3개, 6도 3개. 6제곱 729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자, 14번.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특혜 만든 단어를 전송하려고 한대요. A가 연속되면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A가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알파벳은 연속이 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원래 만들 수 있는 거는 3의 세제곱이라서 총 27개의 알파벳이 생깁니다. 이 중에 A, A, A와 A, A, B, A, A, C, 그 다음에 B, A, A, 그 다음에 C, A, A. 이거 알파벳 A가 2개 겹치는 거, 그 다음에 A가 3개 있는 거, 요거 5개를 빼면 되는 거죠. 총 몇 개? 22개가 생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15번. 자, 5개의 문자 AA, BBB를 모두 일렬로 배열한다. 이거 아까 얘기를 했죠. A끼리, B끼리. 자, 총 5팩토리얼 해놓고 A끼리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 B끼리 자리 바뀌는 3팩토리얼 나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총 9개의 공을 일렬로 배열한대요. 그럼 9팩토리얼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색 공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공을 모두 똑같은 거라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6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 근데 보통 1팩토리얼 같은 건 잘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기도 해요. 하지만 원래는 분모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더해서 정확히 분자의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17번. 스터디를 구성하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std를
std 순서로 배열하는, 자, 이 개념이 좀 복잡해요. 뭐냐면은 std와 그 다음에 u와 y가 존재하죠. 스터디니까. 이때 요 세 개는 반드시 std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한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s하고 t하고 d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되지만 순서는 s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t, d 이런 순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t, u, s, y, t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옆에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이 순서만 지켜줄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얘네들은 모두 동일한 알파벳으로 생각합니다. X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U하고 Y가 있어요. 그럼 얘는 5팩토리얼 그리고 3팩, 1팩, 1팩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5, 4, 22 정답은 20개입니다. 그냥 끝나요. 뭐예요 이거? 그냥 같은 알파벳으로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X, U, Y, X, X란 이런 배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야,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일렬로 세운다고 쳤을 때 STD, U, Y라는 학생이 있어. 자, 니네 일렬로 쓰는데 STD 너네는 순서를 S야, 니가 제일 앞에 쓰고 T, D 이 순서대로 서라. 얘네 셋은 형제야. 자, S가 큰형이고 얘가 둘째고 얘가 셋째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무조건 서라. 배열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럼 얘네 둘은 형제가 아니야. 그냥 친구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형제 셋 들어가는 자리와 친구 둘, U와 T 해놓고 형제 자리 셋은 어떻게 되든지 뽑히기만 하면 S가 여기를 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T도 그냥 가. D도 그냥 가.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그냥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즉 어떤 이거 조합에서도 했습니다. 조합에서 이제 함수 개수 구할 때 키 큰 놈이 키 큰 놈과 짝을 하고 키 작은 놈이 키 작은 놈하고 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개념이 고스란히 이어져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정류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A부터 G까지 최단 경로. 자, 이 최단 경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19번을 먼저 풀고 18번을 설명하자면 A에서 P를 지나 B로 가는 최단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가로로 가는 것을 소문자 A, 그 다음에 세로로 올라가는 것을 소문자 B라고 하면 A부터 P까지 가면은 A가 가로로 2번, 그 다음에 위로 2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가로로 3번, 세로로 2번 올라가죠. 즉 얘네의 배열과 똑같은 거예요. A, A, B, B라고 하면은 이때는 가로로 2번 가고 세로로 2번 올라가는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A, B, A, B라는 알파벳의 배열은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A, A, B, B 알파벳 4개를 가지고 배열을 하면 A부터 P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3개와 B 2개를 가지고 배열을 하면 P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여기 막 길이 끊기거나 막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요런 거 21번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풀진 않고요. 약간 꼼수를 발휘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자, 요 A부터 P까지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A부터 옆에 점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씩 존재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도 한 가지씩 존재를 하겠죠. 여기도 한 가지. 근데 요 밑에 점과 왼쪽, 지금 내가 왜냐면 오른쪽 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과 아래에 있는 점을 두 개를 합쳐서 이 숫자 1과 1이었죠. 더하면 2.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은 왼쪽과 아래에 있는 점을 합쳐서 3. 얘와 얘 합치면 3. 3과 3을 더하면 6. 이런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A부터 B까지 6이 나왔는데 이거 계산하면 6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A부터 G까지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가로로 가는 거를 소문자 A,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거를 소문자 B,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거를 소문자 C라고 했을 때, 자, A는 한 개, A는 한 개, B도 한 개, C도 한 개, C 하나, B 하나, C 하나, A 하나, B 하나. 그럼 지금 A, B, C가 자리를 바꾸는 3팩토리얼. 이게 A부터 G까지의 최단 경로란 얘기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단 경로 찾기를 할 때. 자, 근데 20번을 보면은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CDE가 나왔어요. CDE. 이때 CDE는 최적점이라 그래갖고 반드시 B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어떻게 푸냐면 A, C, B. 그러니까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길의 수. 그 다음에 A, D, B.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수. A, E, D. A에서 E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거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최적점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요 연결된 요 부분을 지우고 최적점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 하지만 그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가르쳐준 이렇게 숫자 세는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20번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A에서 C, B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여기다 계산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 개죠. 그래서 4팩토리얼에 2팩, 2팩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 위로 2개. 7팩토리얼에 5팩, 2팩. 이게 A10입니다. 더하기. A에서 E까지는 4팩인데 3팩과 1팩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서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위에 3개. 똑같이 7팩인데 4개와 3개입니다. 일단 A, E, B는 A에서 E까지 가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E에서 B까지는 똑같이 7팩인데 3팩과 4팩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럼 20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21번은 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21번. (21번은) 저희 웅덩이를 통해서 가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길을 다시 연결할 겁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총 5칸이죠. 가로로. 자, 이거 해당하는 선이 모두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2개는 살아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게 요 웅덩이와 연결된 길을 모두 지운 겁니다. 공사 중립부. 그럼 얘의 최적점을 찾자면은
여기입니다. C, D, E를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잡으면 돼요. 근데 항상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1, 1.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냥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 1, 3, 1, 4, 1, 1. 여기까지 가는 거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왼쪽이 없기 때문에 4가 될 건데 얘는 왼쪽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9, 여기는 15, 여기 14. 그러면 여기 얼마? 29가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서부터 C, D, E로 놓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29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와 계산 방법 똑같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얘가 맞는지 틀린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2번. 일단 팔면체라네요. 꼭지점을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움직일 때 꼭지점 2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얘는 최단 방법 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최단 방법이란 개념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게 움직이는 건 두 칸만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칸. 일단 O, A, E 이렇게. 항상 A를 통해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OBE, OCE, ODE 이런 식으로 곱하기 4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칸만에 갈 수 있는 거. O, A, B, E와 O, A, D, E. 세 칸만에 간 거예요. 하나, 둘, 셋. 짝대기가 세 개라는 소리죠, 이게. 그 다음에 네 칸만에 갈 수 있는 거. O, A, B, C, E. 그 다음에 O, A, D, C, E. 이것도 두 개죠. 그 다음에 다섯 칸만에 갈 수 있는 거. O, A, B, C, D, E. O, A, D, C, B, E. 즉, O에서 A를 통해서 E를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어요. 근데 총 4종류가 있댔죠. O, B로 시작해서 가는 거, O, C로 가는 거, O, D로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7 곱하기 4 해서 총 28가지 이렇게 길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최단거리가 아니었어요. 22번은.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번. 8단으로 된 계단을 모두 한 단 또는 두 단씩 올라간다면 오르는 방법의 수. 그럼 얘는 일단 짝을 지어야 됩니다. 자, 1단을 A, 2단을 B라고 했을 때 횟수가 A 더하기 2B는 8이어야 돼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 더하기 2B가 8이란 건 얘가 2B 더하기 이게 8이다. 얘가 1이면 아니 얘가 0이면 얘가 8이겠죠. 얘가 1이면 얘가 6, 얘가 2면 얘가 4, 얘가 3이면 이게 2, 이게 4면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8이면 1, 한 가지. 요거면 8 팩토리얼 아니 B가 1이고 A가 6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7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4하고 2면 6 팩토리얼인데 이걸 4 팩과 2 팩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하고 3이면 5 팩토리얼인데 이걸 2하고 3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0하고 4면은 이거 1이죠. 이걸 더하면 23번의 정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1부터 8까지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8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이때 각각 3개의 숫자, 그러니까 3개의 자리씩 이렇게 묶였는데 1, 4, 7은 뭐예요? 1보다 4가 커야 되고 4보다 7이 커야 된대요. 그 다음에 2, 5, 8도 2보다 5가 커야 되고 5보다 8, 그 8번째 자리가 5번째 자리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여섯 번째도 여섯 번째가 세 번째 자리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조금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8자리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8개의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를 칠게요.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고 이게 여덟 번째인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은 색깔에 있는 것끼리 똑같아야 돼요. 그럼 8자리 정수를 일단 나열하는 거는 8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자, 파란색의 숫자가 3개가 뽑힐 거야. 그래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 파란색은 셋이 형제입니다. 형제가 들어갈 자리예요. 어떤 수가 뽑히든 얘는 형제야. 그럼 이 형제끼리는 첫째가 제일 앞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자리들도 형제야. 그럼 자동으로 제일 작은 숫자가 그러니까 제일 빨리 태어난 숫자가 앞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태어난 애가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각각 똑같은 문자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자를 뽑아서 놓고 얘네 셋이서는 순서를 지네끼리 바꿀 겁니다. 작은 숫자가 더 앞으로 가게끔.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죠. 이거 조합에서도 많이 나온 개념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키 큰 놈이 더 뒤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뽑아놔. 그럼 지네끼리 알아서 자리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개념상으로는. 25번 좌표평면의 상하 또는 좌우로 1만큼 움직이는 점피가 있는데 6번 움직여서 1,3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6번 움직인대요. 그럼 1,3이라는 거는 일단 우로 최소 한 번, 그 다음에 위로 3번은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고정적으로 4번 움직였을 때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럼 남은 2회는 좌와 우가 돼서 서로 상쇄되거나 위, 아래가 돼서 서로 상쇄되거나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걸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 하면은 자, 그때 좌, 우, 위가 되는 거. 맞죠?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우가 하나고 위가 무려 4개예요. 그 다음에 아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위에 거는 6팩토리얼인데 좌가 하나고 우가 2개고 위가 3개네. 밑에 거는 6팩토리얼인데 우가 하나고 위가 4개고 아래도 하나네. 그냥 1팩토리얼 안 쓴 거예요. 요거 2개를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굳이 계산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오늘 순열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순서가 정해진 순열, 뭐 이 정도까지 같이 봤습니다. 중복순열인 거죠. 크게 봐서는. 요 다음에는 이제 내신 대비 문제를 여러분이 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조합, 이제 조합 여기 보는데 이 조합은 이제 경우의 수를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중복 조합 이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합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어디 중복 조합부터 다시 개념 설명을 시작할 거예요. 중복 조합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